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회복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건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고 또 소매 판매는 예상 밖으로 깜짝 증가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그에 맞는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이 그동안에 크게 보였었던 낙폭을 굉장히 또 탄탄하게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 테마주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또 화장품주까지 미국의 울타뷰티에 대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가 알려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이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언제쯤 이런 낙폭에 대한 회복을 넘어서서 또 탄탄한 반등까지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네, 반가운 얼굴을 모시고 또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 나오시는 동안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제가 부재인 동안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조금 크게 출렁이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은 시장이 조금 좋아질 때에 맞춰서 좀 잘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동안에 사실은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또 경기 지표들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좀 딱 잘라서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당분간 상승장이 조금 지속될 거다라는 저의 좀 그런 생각이 조금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지난 8월 5일이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네, 하는 맞아요. 급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시장이 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월 5일에 급락이 나온 그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전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실업률 지표가 4.3%까지 올랐었던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때 기사들을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샤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이게 이제 12개월 평균 최저치,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의 실업률 데이터에서 최저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7%인데 최저치 대비해서 최근 3개월 평균치가 0.5% 이상으로 실업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그 샤메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표를 만든 이 샤메라는 사람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에 풀렸었던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규모가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앵커님께서도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실업 지표,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이거나 경기 데이터가 심각하게 조금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 골디락스에 대한 분위기를 저는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잠시 뒤에도 제가 일어서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CPI 지표도 2%대로 좀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 B컷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시장은 되게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해서 월등히 조금 좋은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환율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하반기 때 1,200원 후반대까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락도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전문가님이 또 출연하시는 시기에 맞춰서 시장이 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하반기 시장도 또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 좋아질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잘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 종목 또 방송 말미에 만나보기로 약속을 하면서 먼저 종목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으로 지금 마음 너무 아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저희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문자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요, 우리 기술 투자 보내주셨습니다. 9,450원에 비중 15% 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보니까 오늘 마감가가 지금 7,400원대, 7,390원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우선 그 매수하신 단가를 보게 됐을 때 아마 이제 올해 2월에서 3월에 시세가 나왔을 때쯤에 네. 한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아니죠. 실제로 승인이 1월에 났습니다. 1월에 나면서 실제로 그 매수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매매 동향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아래 보시는 이 회색 이게 그레이스케일의 보유 ETF 보유량인데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는 줄여가지만 실제로 뭐 블랙록이라든지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비트와이즈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많은 이런 ETF 수요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값이 여기 보이는 이 이제 그 형광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순매수가 이렇게 좀 잘 유입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 순매수로 조금 전환이 돼서 움직이려는 모습,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같이 이제 매수세로 조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2월, 3월에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던 이유는 사실 이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되게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 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거래소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무의 지분을 이제 7%, 6%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두나무는 업비트라고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개념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당 거래대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소에 수수료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은 단순히 거래대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더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래소의 수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고 거기 관련된 투자를 했었던 이 벤처 투자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동사의 가격 변동도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제가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렇게 세로선으로
붙여놓은 네, 것들이 있을 보여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마다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반감기가 뭐냐면 10분마다 블록이라는 것을 채굴을 하면 그 블록에 대한 채굴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채굴 보상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최근 4월 19일 반감기 이후로는 3.125개만 10분마다 채굴이 되게끔 채굴 보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급 사이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기존에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런 공급 쇼크가요. 사실 반감기 이후에는 사실 큰 효과를 못 보다가 어느 정도 반감기 이후부터 효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과거 이제 반감기 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제가 반감기 때 표시를 해놨었던 구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한 9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도 이후에 그 반감기가 왔었을 때는 6개월 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반감기가 오기도 전에 그러면은 먼저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건 조금 예외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ETF 현물 ETF 승인에 의한 매수 수요가 이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이제 공급 쇼크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그 비트코인의 공급 쇼크와 가격 상승에 맞춰서 여기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가져가신다라고 보셨을 때 13,000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저는 13,000원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도 굳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별적인 회사의 개별적인 악재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6,0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이 왔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산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00원 구간을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또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길게 보고 하반기에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긍정적인 움직임 예상이 된다고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맞춰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 이노베이션요. SK 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만 2천 원에 10%. 13만 2천 원에 10%요. 네네. 지금 요 종목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뭐 합병을 앞두고서 좀 주가 변동성을 많이 좀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그러는 같습니다. 건데. 네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합병을 한다는데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매수가가 11만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합병 앞두고 있을 때 주가 변동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그 재무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합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님한테 제가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좀 장기로 보셔도 상관이 없는 식으로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혹시? 이거 지금도 장기예요.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예, 우선 그러면은 제가 단기적인 뷰와 장기적인 뷰를 같이 한번 좀 제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네네. 단기적으로는 합병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쪽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에 잘 부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의 중간값을 보면은 이 배터리 관련 기업들, 셀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부합하면서 같이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시장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같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항상 내년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전년도에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형성됐었던 이 주가 가격들이 어느 정도 하방으로 조금 내려와주는 모습이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제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재무적 평가를 봤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병 이슈만 조금 마무리가 되면은 저는 해당 구간에서
9만 원, 10만 원 언저리에서 바닥은 잡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해를 놓고 봤었을 때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상방향으로 돌아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다른 제가 배터리 산업 전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주가는 항상 실적에 선반영이 됩니다. 4.6개월, 4.9개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내년 상반기 중반 정도가 되면은 뭐 4월, 5월 정도가 됐었을 때 바닥을 정확하게 짚고 241선, 화면에 보시는 요 녹색 선이 이제 241선입니다. 241선을 뚫고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올라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조금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한 내년 상반기 중반에 지금 동일 비중을 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대 목표가 한 20만 원까지 조금 가져가 보셔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요. 합병이 이거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아, 합병하는 거 그러면 찬성하고 예. 저기 뭐 11만 얼마에 그걸 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요? 받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네. 상반기 추가 매수까지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조금 차분하게 조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조금 길게 보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요청해 주셨을까요? 그 SK 케미칼. SK 그 한솔 케미칼. 한솔케미칼. 네네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8천 원에 20%입니다. 19만 8천 원에 20%요. 네네네네. 굉장히 좀 매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셨나 봐요. 좀 네, 마음이 계속 아프실 것 빠졌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어떤 점 여쭤볼까요? 뭐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들여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손절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부터 해가지고 기본적 분석 네네. 이야기까지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차분하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HBM이 사실 아직도 엔비디아에서 퀄 테스팅을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뭐 공급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엔비디아 CEO, 그러니까 젠슨왕 CEO 입장에서도요. 사실 이제 HBM을 SK 하이닉스가 동점 공급을 할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 이제 경쟁 업체들이 존재를 해야지 가격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협조를 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에 HBM을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은 더 가시화가 되고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동사의 방향성도 조금 더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간 문제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뭐 이제 반도체 전방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3, 4분기 때는 오히려 상승 방향성으로 조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업종 분위기에 맞춰서도 상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이 특히나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1분기 때도 굉장히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매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구간은 오히려 조금 바닥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중에 대한 큰 부담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됐을 때는 내 비중이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한 가격, 즉
단가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놓은 상황에서 그 평균 단가까지 왔었을 때 절반 정도 정리를 보시고요. 4분기까지 한번 좀 20만 원 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더 길게 끌고 올라가 보는 전략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마 3분기 때 2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은 수급이 또 반도체 거기서 업종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서두에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는 되게 조금 강세로 시장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주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있다고 보고 특히 삼성전자향 HBM 관련 종목들을 특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는 수급이 없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급이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네, 3, 4분기 또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그 중심에는 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한솔 케미칼도 일단은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상담 문자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펩트론 보내주셨어요. 펩트론 매수가는 59,760원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외에서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가지고 하한가를 맞은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많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우선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것은 부담이고요.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공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럼 모멘텀이 조금 유효한지 먼저 일단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좀 공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나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저는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온 종목도 여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 펩트론은 주역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요. 2027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그렇게 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내내 주가에 좀 녹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별적인 악재가 떴어요. 저도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공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공시를 보면서 조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게 되면은 그 발행 가격, 예정 발행 가격이 45,450원입니다. 그죠? 45,450원인데 아직 확정 가액은 아니지만 아마 예정 발행 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45,450원을 한번 선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8월 5일에 대부분 차트들이 다 그럴 텐데 급락이 나왔었던 시장 저점 지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개인적으로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주가 방향을 조금 보고 이제 만약에 45,450원 근처까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유상증자를 더 받아가시는 게 더 낫다. 오히려 받아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좀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털고 나오는 것이 조금 나는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지금 오늘 나온 하한가 장외 하한가 가격을 봤었을 때 큰 폭이 없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매력도가 크지 않습니다. 발행 가격이 낮아야지 유상증자들을 다 받으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청약일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금 펌핑을 시키는 그런 의도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월 28일이 청약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에는 시세가 의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는 그냥 이 모멘텀을 볼 것이 아니고 털고 나오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10월 28일에 좀 정리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발행 가격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저는 반대 역발상입니다. 오히려 청약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발상이 또 필요하군요. 팩트론 일단은 10월 28일 정리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앞서 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저가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잘 캐치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박스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TV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뷰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박성재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웹페이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신 뒤에 저희 방송 조금 더 편안하게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임하는 방법 가지고 계실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이 요즘은 또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 시장 우리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임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번 시장이 정말 기회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정말로 하반기에 많은 수익을 좀 잘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매크로 배경 설명을 잠시 뒤에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꼭 배워 놓으셔야 된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법까지 잘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었던 지표죠.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발표된 수치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한풀 꺾이다가 옆자리로 가다가 다시 한번 지금 꺾여져 내려가려는 그림입니다.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 이번에 발표된 CPI 수치가 헤드라인 수치가 2.9%, 2%대로 2년 만에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글씨로 수치가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이것은 예상치보다 상회했을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했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시장을 놓고 보면은 우리 시장 지수는 사실상 대형주들이 그래도 버텨주면서 옆자리로 가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놓고 봤었을 때 하락 종목 수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즉,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점점 뒤로 미뤄지게 되면은 결국에 미국채 수요로 인한 자금 이탈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을 입기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급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는 좋지 않았는데 최근 데이터는 보게 되면은 예상치보다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엔켈이라든지 유로화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비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CPI만 봤었을 때는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통화 유통 속도 차트입니다. 옆에 차트가 자, 통화 유통 속도를 재무부에서 키워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사실상 긴축을 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도 줄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도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메말라서 사실상 시장이 좋지 않아야 되는데 중소형 종목들은 좋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형주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배경은 실제로 이 미국 재무부가 이 단기채, 1년 이하의 단기채들을 잔뜩 발행하면서 통화 유통 속도를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단기채들을 잔뜩 발행을 해서 헤지펀드들에게 이 단기채를 분양을 하고 발행을 하면 대상으로 발행하면 그 헤지펀드들은 이 단기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담보로 맡겨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단기채를 사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키워오면서 통화 유통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봤었을 때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었다. 즉 이 단기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시장의 유동성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근에 보면 단기채가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단기채 발행을 안 했어요. 2분기 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수급적인 쇼크를 가져온 거예요. 다만 우리 명분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명분이겠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이 버티지 못하고 지난 8월 5일도 빠졌다. 그러면은 단기 채권이 3분기 때는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재무부의 3분기 국채 발행 보고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T-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단기채인데요. 올해 3분기 때는 1,810억 달러의 단기채를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8월 동안 점진적으로 풀고 9월에 살짝 축소를 한 다음에 10월에 발행할 수 있었던 모든 단기채를 다 발행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월 시장은 조금 상승으로 가다가 9월에 살짝 주춤하다가 10월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시장은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의 시장에서 종목들을 잘 잡아내야 되잖아요. 유동성이 시장에 다시 유입이 됐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또 대장이 됐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 대장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법은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가 뭐죠? 똑똑한 돈입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회사 이해관계자들일 수 있고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들은 해당 종목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저는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주포들이 저점 매수에 개입을 했을 때 그때를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포들의 저점 매수가 확인이 되면 우리도 같이 진입을 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에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차트상의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은요, 같이 매수에 가담을 하면 되는 되게 편리한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패턴식 기법들 있죠. 뭐 추세 기법이라든지 박스권 기법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의 단점이 있어요.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가 등장하게 됐을 경우 깨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월요일에 뭐 갑자기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추세가 기존에 좋던 종목들도 전부 다 빠졌어요. 그죠? 이런 변수들에 되게 취약한 기법이 패턴식 기법인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사전 선침의 유형들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받기 전에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매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정보를 리서치를 하고 공개된 정보 한에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오판을 하는 경우 이 모멘텀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 재료에 대한. 그랬을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이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신호를 포착하고 서전 선침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멘텀이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기법인데 그럼 매매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포인트입니다. 자, 매매 포인트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봉 차트상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됐었을 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에는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4번째 방법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살표로 포착이 돼요. 이 포착이 된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주포들의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시작된 날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봉 저가, 그러니까 포착된 날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포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날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방법이 있는데 이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포착 당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4번째 방법이 사실상 제일 편리합니다. 저는 이 4번째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관심 종목들로 소개를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린 조건이 뭐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작이 됐으면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 이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해요. 그러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캔들이 커지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 매집 구간에 잡는 것이 바로 4번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손절도 중요합니다. 손실을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한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면은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손실은요, 제가 손절 추세선 되게 짧게 잡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크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와 반대로 거래를 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개인 투자자분이든 내가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의 주가가 빠지게 돼요. 좋게 봤었던 종목이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죠? 추가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즉, 내가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반짝 반등이 나와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예를 들어 계좌에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어때요?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즉,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되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다만 손실이 났을 때는 짧게 나가는 게 맞고요. 수익이 났을 때는 길게 챙겨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계좌를 장기 우상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 보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이에요. 첫 번째 예시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 자, 저희가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대장주를 잘 잡아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리기판 대장주입니다. 1분기, 특히 4월까지 굉장히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유리기판 대장주죠. 필옵틱스입니다. 이 필옵틱스가요, 3월에 기사가 나요. 무슨 기사가 나냐면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거. 자,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를 공급 출하한다. 어디서 공시를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는 공시잖아요.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그러면은 주포라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주포일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폭넓게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료가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발생일이 이날입니다. 3월 28일 상한가를 간 날이에요. 즉 뉴스 발생일은 3월 28일인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냐? 1월 29일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날 포착이 된 겁니다. 자, 포착일 한참 전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어요. 근데 주목해봐야 될 거,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라는 말씀 제가 항상 드린다고 했죠. 자, 시작일 이전에 어때요? 거래량 없죠? 시작일 이후부터 정확하게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 이 재료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포착일로부터 243%가 넘는 시세가 이후에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손절가는 이 손절 추세선은 이 노란 추세선입니다. 만약 이때 올라가지 않고 이 손절 추세선 깼잖아요. 그럼 이때 종가랑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2, 3%밖에 안 돼요. 즉 손실이 나왔어도 짧게 나오고요.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크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제가 예시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세 번째 예시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2라는 종목이고요. 실리콘2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실적도 뭐예요? 내부 관계자들이 알 수밖에 없죠. 실적을 본인들이 집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실적 발표일이 이날이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이날입니다.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 없는데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죠.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리적 의심 해볼 수 있고요. 시세가 무려 400%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사전에 선침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머니 신호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아셔야겠죠.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등록 방법부터 이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은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그냥 다 제공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신청해서 받아 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가시면 손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참여 방법 앵커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은 짧게 또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스마트 머니 기법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재무부에서 단기채를 발행하면서 통화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또 10월 달에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잘 가는 종목 똑똑하게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료보다 뉴스보다 빠르게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된 날에 신호를 포착해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급등에 초입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잘 가는 시장에서 종목들 튀어오를 때 내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버튼 누르고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신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부터 바로 실시간으로 전략 공유 받으시면서 함께 공부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빠르게 이 두 종목이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한국 BNC,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뒤에서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동사가 직접적으로 전략적 지분을 투자했었던 기업 어디예요? 덴마크의 캐리아사에서 이 치매 관련, 파킨슨 치매 관련 신약에서
괜찮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쪽도 상당히 이제 현금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재료도 앞으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사는 비만 치료제로 특히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그죠? 프로앱텍과 당뇨 비만 치료용 단백질 펩타이드 지속형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뭐 판권 라이센싱 이제 계약을 맺은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게 이 ADC입니다. ADC에서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국내 사업관을 확보를 했는데 ADC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독성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이 정상세포 공격 가능성을 모두 이제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이제 ADC이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돈 되는 쪽이 다 있습니다. 뭐 치매,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 쪽 모두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성인 비만율 차트를 제가 또 가져왔는데 2030년까지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50%까지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활동량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운전만 해도 곧 자율주행 FSD가 나와서 자율주행화가 정말 되게 됐을 때는 그 쉬운 운전마저도 직접 사람이 안 하고 AI가 많은 생산성을 대체를 하게 됐을 때는 성인들의 활동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돼요.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컨센서스도 그렇고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컨센서스도 그렇고 27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AI가 본격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아마 이렇게 치료제도 시장도 더 크게 성장을 할 거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요. 7월 3일과 8월 16일에 포착을 했는데 포착되기 이전엔 거래량이 없죠. 포착되고 나서부터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네 번째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시가를 한번 제시를 드리고요. 1차 목표가 7,500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 가격은 5,8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자, 최근에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도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굉장히 크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 WHO에서도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아프리카 내에서 뭐 13개국에서 17,000건 이상의 발병 사례와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 관련돼서도 이 진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테마적인 재료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 2분기 매출이 1,000억으로 다시 올라갔고 영업이익 폭도 크게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폐렴, 백일해 정말 올해 상반기 때 유행을 많이 했죠. 여기에 대한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코로나에 대한 지금 입원 환자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발병 추이를 봤을 때 최근 한 달 사이에 10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 변이 바이러스, 그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유행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유행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확진 추이가 계속 크게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서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 진단 키트 매출 한번 올해 반기 한번 보게 되면은요 860억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한 달 사이, 즉 3분기 넘어와서 10배가 늘었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10이 아니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곱하기 5를 해도요. 23기, 22년도 총 매출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2년도 먼저 사전 선반영, 4.6개월 사전 선반영이 됐었을 때 가격 한번 보면 45,000원이거든요. 지금 27,9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더 많이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컨센서스로 작용해서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번 차트 설명 마지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몇 번 떴어요.
뜨면서 바닥은 잡았어요. 하락이 나오다가 바닥을 잡고 최근에 8월 6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 즉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전략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시가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머니 기법 관심주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국 BNC,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요즘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엠폭스 관련해서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스마트머니 기법 전략에 대해서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박성재 이렇게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 월요일 이 시간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